시작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고현상입니다. 탱코아. 우리 1교시 너무 잘 들으셨죠? 근데 이제 이 탱코아는 뭐라고 설명을 드릴까요? 난 이 암웨 이전에 난 나만의 내 삶의 루틴이 있다 하시는 분. 난 나 나름대로 왜요? 6시에 일어나서 뭐 40분 동안 신문을 보고 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셨다가 뭐 동네 한 바퀴를 산책했다 뭐 이런 나름. 난 나름의 그런 루틴이 있었다 하시는 분. 없으세요? 어. 자, 그래서 이 탱코아는 아, 리더님들이 1교시를 들으시면서 가슴이 좀 뛰나요? 뭔가 살짝 내 심박수가 좀 더 뛰고 뭔가 머릿속에서 막 좀 그려지는 게 있고 하다라면 이 10가지 내가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좀 성공이라고 하는 표현이 저한테는 좀 어울리지 않았던 전 평범한 주부였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면 난 그게 뭔지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되게 어려울 줄 알았었어요. 뭔가 성공자? 뭐 연봉? 연봉 얼마? 뭐 비즈니스 클래스? 뭐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되게 어려운 일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요 앞에 앉으신 분들이시겠죠? 또 몇 번을 계속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 탱코아라는 걸 처음 듣고 무릎을 탁 쳤어요. 왜 쳤게요? 이건 껌이다 하고 쳤을까요? 이 정도라면 그래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저한테 시험을 보라고 하고 뭐 이따만한 법전 10권을 읽고 시험을 보라고 하고 키 몇 회, 몸무게 몇 이런 거, IQ, 뭐 적성 검사 이런 것들을 보는 거라면 저는 못했을 텐데 이 10가지를 내 습관으로 만든다라면 내가 좀 전에 그 가슴 뛰었던 저 사진도 가슴 뛰는 사진 중에 하나예요. 저 강서가 아닙니다. 3일 전에 열심히 자료 바꿨습니다. 제가 7월 달에도 강서에서 강의를 했고 다음 주에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저것만 못 바꿨더라고요. 그때는 저 사진이 아니었어요. 저희 남편과 저 둘이서 찍은 크루즈 사진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보다 보니까 제가 남편보다 저희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지시죠? 폭 안겼잖아요. 저희 둘째 아들한테 제가 폭 안겼잖아요. 그냥 저 사진 한 장만으로도 저한테는 가슴이 뛰거든요. 왜냐면까지 얘기하면 아주 긴데요. 여러분들한테 그 왜냐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탱화라는 어렵지도 않지만 이걸 꾸준히 내 루틴으로 삼기엔 그다지 쉽지도 않은 거를 하려면 왜냐면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딱 한마디로 결혼하고 1년, 2년, 3년. 결혼하고 몇 년 되셨어요? 25년? 저보다 젊으시네요. 저 30년이나 됐더라고요. 제가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어쩌면 나 받은 만큼도 우리 애들한테 못 해줄 수 있겠다. 어때요? 그런 마음이 들면. 나 잘 살았는데 너는 그냥 대강 살아도 될 것 같아. 가끔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 복은 자기가 갖고 태어나는 거죠. 라고 말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봤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제가 만든 창작물이었기 때문에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 말과 저의 아메이 사업 초창기의 5년은 상당히 괴리가 있었어요. 그렇게 소중하다며 밥은 제때 줘야지. 그렇게 소중하다며 집에 밤에 8시 전에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애 학교에서 왔는데? 학교가 뭐야, 유치원에서 왔는데 애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유치원 버스에서 내리면 엄마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왜 남의 손에 맡겨? 라고 하는 그 괴리감이 있었어요. 그 갭을 리더님들이 진짜 메꿀 수 있는 왜냐면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를 꼭 찾으신다라면 그 찾는 시간이 저는 다이아몬드 가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다지 막 어려운 일 아니에요. 리더님들한테 시험 보고 대단한 것들을 요구하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탱크와
내 삶의 루틴인데 어떤 삶? 암에 의해서 성공하고자 원한다면, 얼마나 간절히 원한다면 이 탱커화라고 하는 습관을 내 루틴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해 드리려고 합니다. 10가지예요. 운동, 책 읽기, 음원 듣기, 미팅 100% 참여, 제품 100% 애용, 소비자 관리, 사업 설명, 상담, 신뢰 쌓기, 이 커뮤니케이션.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없죠. 근데 이것들을 내 루틴으로 삼기 위해서 자, 한 가지 지난주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핫했던 남자 셋이 있었죠. 누구예요? 그 그죠? 누구라고요? 어? 제순환이 되게 이슈가 됐죠. 그래서 그 깐부치킨은요. 1시간 제한이에요. 그 220조? 그 3명의 재산을 합치면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예요, 지금 엔비디아가. 그 사람들이 앉았던 자리에 1시간만 앉으세요. 시간 제한을 걸어 놨어요. 왜? 그 기운을 받고 싶은 거죠. 자, 리더님들 여기에 기운 받으러 오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젠슨 황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You know, find something you love. I don't know about that. I guess I've fallen in love in many things that I do. I loved it when I was a dishwasher. I loved it when I was a busboy. I loved it when I was delivering papers. I loved it when I was waiting tables. I've loved every single job that I've ever had, and I loved every single day at NVIDIA that I've ever had. And I just learned to love what I'm doing. And so I guess it's probably harder to find something that you love, but it's easier to fall in love with what you're doing. And once you fall in love with what you're doing, because you just desperately want to do a good job at it, it's easier to do it well and do it hard. 사랑하게 됐다 그랬죠. 저는 아메이라는 일을 딱 만났을 때 이 탱크와 그다음에 제품의 모든 것들, 모든 미팅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막 너무 막 근데 제가 간절히 원하고 나니까요. 이 미팅장에 오신 분들이 다 너무 좋았어요. 저는 정말 다이아몬드가 아닐 때 저희는 이제 이렇게 옆으로 요렇게 앉아 있었어요, 뒤에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이. 그럼 저는 정말 끊임없이 쳐다봤었던 것 같아요, 곁눈질로. 저분들은 어떻게 앉아 있을까? 그냥 미팅장에 그분들이 오면 정말 인사하는 게 너무 행복했고요. 그분들이 한마디 던져서 "어머 리더님 관상이 다이아몬드 되겠다."라고 말해 주신 어느 리더님이 계셨거든요. 그런 말 들으면 너무 좋았고 그 에너지들을 받는 것들이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설거지했던 건 아니죠. 미국의 데니스인가 웬디스에서 3년인가 10개월인가를 이 설거지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명패 같은 거를 해 놨더라고요. 그때도 설거지하는 걸 좋아했었다라고 해요. 자, 이 10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난 이건 좋아. 나 소비자 만나는 건 좀 힘들어. 왜 나는 사람을 만나는 걸 안 좋아하거든. 나 책 읽는 거 너무 좋아하지." 뭔가 이렇게 고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왜냐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꿈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그려진다라면 지금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좋아하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운동이에요. 제가 막 마라톤 하듯이 뛰어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원래 운동을 잘하는 사람일 것 같죠? 그쵸? 그렇게 보이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운동을 사실은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할 시간이 없었어요. 언제 처음 시작했냐? 코로나 때. 저한테 이 25센트 라이드라는 이 제품이 나왔을 때 저희가 파일럿으로 먼저 했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배를 가르는 수술을 해서 저거를 쳐다만 보고 김찬보 리더님이 먼저 탔어요. 근데 저는 너무나 합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못하는. 그렇게 한 3개월이 지나고 해도 배를 갈라보신 여성 리더님들 알죠? 저는 이렇게 배를 한번 가르고 뭔가를 꺼내면 뭔가를 꺼내진 거잖아요. 그럼 뭔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가벼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더 부푼 느낌. 제가 병원에 한 번 더 갔다니깐요. 뭐 가제수분 같은 거 넣어 놓고 꼬맨 게 아니라 진짜 병원을 한 번 제가 더 갔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 운동을 저걸 타야겠구나.' 해서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혼자 타면 안 타죠. 우리 프로모션을 하면서 파트너들과 함께 타면서 저렇게 동그라미를 하나씩 채워가는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1시간씩 타지 않았고요.
딱 5kg만 따면 5.3kg도 아니야. 딱 5.0 되는 순간 딱 내려오고. 근데 그날 컨디션 좋다 하면 10kg까지도 했지만 딱 5kg.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역기를 들고 마라톤을 들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왜 지금 이렇게 운동에 심취해 있냐면 저의 생각을 정리해 줘요. 저의 스트레스를 풀어 줘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뛰어요. 안 뛰면 머리가 터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 저 프로모션으로 저기 하트 가운데를 잘 보시면 우리 예쁜 막내딸 보이는 거 아시나요? 걔. 막내딸 옆에 딱 두고 제가 저렇게 타는 신용을 하면서 사진을 찍은 걸 냈더니 저 본사에서 저렇게 안마그램에 실어줬던 거예요. 예쁘죠? 자,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 아파 보신 분 계세요? 아파 보시면 그 느낌이 뭔지 알아요. 나도 활기차게 살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막 그러고 싶어요. 근데 내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쉽지 않더라는 거지. 그래서 저거는요, 저 종이들이 뭘까요? 그쵸. 인바디 쟀던 것들이 저한테 저렇게 많더라고요. 운동은 하지 않으면서 그동안 수년간 그렇게 많이 찍었더라고요. 제가 살이 쪘나 안 쪘나 체지방은 얼마 늘었나 그렇게 제가 찍고 살았더라고요. 그 보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운동에 이 배를 가르기 전부터 한 3-4 년부터 조금씩 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못 느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인제 운동에 취미를 붙이면서 저 라이드로 시작해서 제가 코로나 때 이제 줌으로 하니까 뭐죠? 필라테스를 시작을 하고 전 지중해에서도 제가 뛰었어요. 멋지지 않아요? 지중해를 바라보고 제가 뛰었다니깐요. 하지만 첫날만 둘째 날부터는 너무나 바쁜 일정에 너무나 밤에도 우리가 모여서 노느라고 뛸 수가 없었는데 저렇게 저희 아들이랑 같이 운동을 하고요. 작년이죠. 작년에는 제가 마라톤을 3 개월 뛰고 마라톤 10km에 나가서 1 시간 11 분이면요. 훌륭해요. 저희 김창부 대표님 뛰었을까요? 안 뛰었을까요? 작년에. 남편이 안 뛰었어요. 그 합리적인 이유는 뭐냐면 들어오는 걸 찍어 주겠다 그랬어요. 피니시 라인에서 탁 들어오는 걸 멋지게 찍어 주겠다. 근데 제가 막 들어오는데 그 힘든 와중에 막 찾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골인하고도 막 인파를 해 주고 나오더니 자기 1 시간 반쯤 들어올 줄 알았다는 거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지난달이에요. 저희 파트너들 그리고 김창부 대표님도 뛰었고요. 저렇게 딱 가면 이렇게 신발에 묶여 있는 그 칩이 저렇게 이름과 기록이 딱 나오는데 그 줄이 막 엄청 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소비자 가족 그다음에 저희 파트너의 친구 가족 좀 많이 같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가기 위해서 그걸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못 찍은 게 한이지만 요번에는 1 시간 13 분, 2 분이 늘었더라고요. 단축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저 옆에 인제 저 멋지게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저 파트너는 풀마라톤을 정말 한 4-5 번을 뛴 친구거든요. 근데 일부러 페이스메이커를 해 주러 왔어요. 그래서 저 친구 덕분에 최은경 리더님이 요번에 처음 저희 파트너가 마라톤을 뛰었는데 최은경도 계속 그러거든요. "2 시간 이내만 들어온다. 완주가 목표예요. 스폰서님." 우리 김찬보 리더님 저희 신랑한테 "스폰서님 우리는 그냥 걸어요." 이랬거든요. 근데 저 페이스메이커 해준 파트너가 뛰다가 지금 맨 마지막에 "리더님 지금 이대로 들어오면 1 시간 20 분대 찍을 수 있어요." 그 말에 정말 막바지 힘내서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들어오고 쪼금 쉬고 있다가 보니까 최은경이 들어오는데 제가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들어올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운동은 여러분들을 정신을 깨어나게 해줄 거예요. 자, 2 번째 그럼 운동 마라톤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냥 5 분 10 분만 해 보세요. 그러면 땀 나는 거 즐겁네. 땀 빼는 즐거움이 이런 거구나. 숨이 차는 게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구나. 땀 쭉 빼고 난 다음에 찬물로 샤워하는 게 이 느낌이구나. 사업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거절받는 게 이 느낌이구나. 근데 왠지 기분이 좋네. 스폰서님이 얘기하신 게 이런 거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둘씩 알게 돼요. 그래서 이 탱커라고 하는 건 서로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다 떨어져 있지 않아요. 자, 2 번째가 책 읽기예요. 자, 운동도 안 했던 제가 운동을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건 사실
뭐 4-5년 정도밖에 안 된 거고요. 책 읽기. 제가 대단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여기 준비하고 오느라고 운동 오늘 안 간 거거든요. 찌뿌둥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스트레칭하면서 우리 아들한테 그래서 헬스를 안 갔다 오니까 오늘 좀 찌뿌둥하네. 그래서요. 안 하면 이상한. 여러분들이 미팅에 안 오면 찝찝한. 아메이 제품이 아니라 딴 걸 쓰면 아주 기분이 나쁜. 그걸 루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에 두 번째 책 읽기. 자, 제가 아메이 사업 이전에 책을 잘 읽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읽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읽어 보이죠? 그쵸? 잘 안 읽었어요. 그림만 이렇게 보고 잡지만 보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하고 이제 저희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니까 지방에 이렇게 오는데 제 나름대로 막 열심히 다녔다고 하는데 막 9%였던 것 같아요. 9%? 근데 제 업라인 스폰서님이 이제 딱 이제 버스 옆에 앉으더니 "어때요?" 이러는 거였어요. 제가 막 열심히 하는데 뭐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책 보세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책을 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PB가 안 뜨는 거하고 책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았었거든요. 사실 없잖아요. 책 접어두고 누구한테 더 만나는 게 더 나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책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탱코아 중에서 몇 가지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마음이 힘들거나 뭔가 물음표가 많이 생겼을 때는 책을 더 읽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어야 되냐. 자, 왜 읽어야 되냐. 원래 내가 성공에 가까운 어떤 그런 루틴이라든가 성장이라든가 성공의 원리라든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었다라면 엔비디아 황이 된다. 젠슨 왕처럼. 그분 말이 되게 주옥 같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 누구야? 이렇게 찾아봤어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만났어? 막 이러 10살에 미국에 왔더라고요. 대만에서. 어, 3살인가 몇 살 많은 형하고. 근데 그 동네에는 동양인들이 별로 없어서 되게 막 도시락도 막 던지고 되게 이렇게 따돌림을 받는. 그래서 게임을 혼자 하는, 기계를 만지는 게 자기 혼자 노는. 뭔가 우리한테 삶에는요,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똑같은 경험에서 사업 설명, 이거 사업 설명할 때 얘기할게요. 아니, 그냥 얘기할게요. 다 연결되니까. 사업 하고 난 다음에 거절을 엄청 받고 난 다음에 누군가는 어머, 얘도 안 하면 나도 별로 할 말이 없다. 어? 내가 뭘 이해할 수 없게 얘기했나? 뭔가 똑같은 걸 경험해도 방향은 달라지더라는 거죠. 자, 그 방향이 달라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책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저는 처음에 막 사회의 변화, 뭔가 저는 사회생활을 한 10개월 정도밖에 안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남편이 열심히 일하면 사실 너무 감사한데 늦게 오면 막 짜증내고. 아들만 있는 엄마로서 요즘에 안쓰러울 것 같아요, 이제는. 그리고 요즘에도 이렇게 안쓰러운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내 남편은 아니지만 그냥 안쓰러워요. 밤에 저 개를 데리고 산책하다 보면 막 전화기 들고 막 왔다 갔다 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저희 남편 한번 딱 쳐다봐요. 왜 쳐다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복 받은 줄 아세요. 이 느낌이죠. 그 처자식을 뭔가 생계를 위해서 그 밤에도 막 뛰잖아요. 그럼 뭐 콜 받고 그쵸? 뭐죠? 운전. 그래서 뭔가 사회의 변화, 내 남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사회생활을 이해할 만큼의 그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성장과 성찰을 위해서는 책이라는 것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을 이해하기 위한 서적도 있어요. 시대가 변하는 거. 그리고 진짜 유통이 그렇게 바뀔까? 평범한 나한테 이런 기회가 진짜 오는 걸까? 나 너무 평범한데? 뭔가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 어쩌면 재능이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유리한 일들이 아닐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책들이 필요했고요. 또 하나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또 책들이 필요했었어요. 사람들을 이해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런 것들에서 진짜 저는 너무너무 책이 큰 힘을 줬었거든요. 그리고 자기계발 서적.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매일 조금씩 그냥 책 들고 다니면 좀 좋지 않아요? 어떤 느낌이에요? '나 책 읽는 사람이야. 나 책 읽는 여자야.' 뭔가 카페에 가서 혼자 우리 다 시간 나면 핸드폰 많이 보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아우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책을 딱 들고 있으면 너무 그 사람 대단해 뭐 달라 보이지 않나요? 그쵸. 근데 그걸 집에서 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가장 소중한 내 아이들이 달라져요. 왜 내가 달라지는 게 주변 사람들을 달라지게 하는지 제가 작년에 처음 뛸 때 뛰고 들어오면 정말 제가 7월 월부터 뛰었기 때문에 여름이었기 때문에 엄청 땀에 젖어서 들어오거든요. 그럼 우리 혹시 뛰시는 분 계세요? 마라톤? 뛰세요? 어. 얼마나 뛰세요? 한번 뛰시면? 멋지셔요. 그거를요 러닝머신에서 뛰세요? 바깥에서 한번 제가 이제 요즘에 계속 안에서 뛰다가 마라톤 때문에 바깥에서 한번 뛰었거든요. 역시 이 맛이지. 바깥에서 그 바람과 사람들 구경하고 또 요즘엔 나가서 뛰면 뛰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께 뭔가 '그래. 우리 서로 멋진 사람이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 열심히 공부하면 왜 반짝반짝한 사람들 뭐 '그래. 우리 서로 성공할 사람들이지.' 뭔가 에너지를 나누는 것처럼. 근데 저희 아들이 그렇게 땀에 훅 젖어오는 걸 보면서 뭐예요? 어떻겠어요? 저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서 거울을 보면 나도 내 자신이 멋있는데 땀에 젖은 제가 멋있는데 저희 아들이 50대 엄마가 저렇게 열심히 죽기 살기 뛰는 모습 보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얘도 같이 뛰었어요. 뭔가 내가 멋진 모습으로 변화하면 손을 잡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홍천에서 뛰었을 때보다 올해 더 많이 뛰었거든요. 근데 제가 소비자를 만나다 보면 의외로 또 뛴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 내년에 우리 가을에 한 번만 뛰어요. 전 그냥 연례 영사를 한 번만 뛸 거예요. 저 아시는 분들은 자주 뛰던데 한 번만 뛸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15 분씩 책의 재미를 느껴보세요. 얇은 책부터.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개념으로 되는지 얇은 거 있거든요. 1 시간 만에 읽을 수 있는 그것부터 한번 읽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아침에 좋다. 나 오후에 카페 나가서 읽는 게 좋다. 자기 전이 좋다.' 리더님들의 루틴을 만드시는 거예요. 저 책들은 제가 3년 최근 3년 동안에 비운 책들이에요. 제가 뭘 느꼈냐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뭔가 시대도 많이 바뀐 것 같고 저도 바뀐 것 같고 사람도 바뀐 것 같고 책장엔 꽉 찼고 그런데 제가 저 책들을 쫙 쳐다보면서 '저 책을 내가 과연 계속 볼 것인가? 빌려줄 책인가?' 그리고 이미 시대가 지난 책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몇 권씩 계속 빼내면서 싹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은 책이 넥서스라는 책인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전 그 유발 할라리의 강연을 잠깐 듣고 너무 좋아서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이 그 컴퓨터 쪽에서 일하거든요. 엄마 이거 다 읽었어?" "제법인데 아직 안 읽었어." 근데 팀장님이 자기 추천책으로 그래서 제가 "너 앞에서부터 다 읽게 뭐하면 뒷부분만 읽으라."고 그랬어요. 뒷부분이 제가 원했던 이 책을 잡았던 이유들이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AI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들이 될 것이고 어떠한 변화를 해야 될 거고 거기서 융통성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가졌던 뭔가의 틀을 쪼끔씩 융통성을 가지려고 저도 1 년, 2년 요렇게 막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책들을 버렸어요. 버리고 다시 인제 새로운 책들로 채우면서 새롭게 버리고 비우고 이제 읽으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음원 듣기. 오늘 이렇게 우리 모여서 이렇게 우리 아이 컨택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듣잖아요. 근데 내일 강의가 없고 월요일 날에 부산 OM 있죠. 월요일 날 또 오셔서 들어보시고. 근데 또 들으면 좋은 것 같지만 또 돌아서서 그냥 나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그렇게 막 뭔가 나의 이런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음원을 들어보시는 거예요. 음원은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하루에 10 개도 들을 수 있고요. 하루에 3 개씩 계속 들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스토리? 제가 왜냐면 이거 길다 그랬잖아요. 그거 1 시간이거든요. 그게 인제 여러분들 스토리 테이프예요. 저분은 왜 사업을 시작했지? 어떤 과정으로 시작을 했지? 누구한테 추천을 어떤 과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됐지? 저 너무 궁금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앉아서 들을 때 '저분은 왜 강의했지?' 전 지금도 궁금해요. '어떻게 오셨지? 누가 추천해서 이 자리에 오셨지? 이 두 분은 부부일까? 아닌가? 어머 저 두 분은 자매인가? 닮으셨네?'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근데 하물며 저분은 이 아메이 사업에서 성장하고 꿈을 이루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많이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의 스토리가 성공은 이미 하지 않았어도 40%는 완성이 돼요. 저는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가 아니셔도 이미 여러분들도 이야기할 40% 완성된 스토리가 있거든요. 이 아메이 사업을 알아들었던 이유가. 그게 딱 내가 이렇게 스토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강연을 듣고 음원을 들을 때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스토리탭을 많이 들어보시라고 권하고 싶고요. 이런 사업 설명이라든가 이런 탱크와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걸 시스템이라고 해요. 다음 주에 있을 너치 앤 볼트도 시스템이라고 해요. 뭐부터 하라 그랬지? 책은 어떤 걸 읽으라 그랬지? 제품은 어떻게 쓰라 그랬지? 이런 것들을 우리 한 번 두고 다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거를 물이 없어서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물 좀 먹을게요. 죄송해요. 제가 먹고 따라 드릴게요. 제품을 어떻게 쓰라 그랬지? 그런 시스템을 또 배울 수 있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새로 제품을 어떤 게 지금 그거예요? 좀 이따 제품에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신제품이 저한테도 신제품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제품들은 저도 오랫동안 들었고 공부했고 써봤기 때문에 하지만 더마 아키텍트, 웰리스랩은 리더님들과 똑같이 저도 새로운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공부하는 거예요. 음원으로. 그다음에 A 라이브 이런 A 컨텐츠 이런 것들로 우리는 똑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유튜브 드림빙을 통해서도 우리는 음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미팅을 100% 참여하라 그랬어요. 자, 이거 미팅이죠. 제가 헬스장을 헬스장을 이렇게 가면 눈 뜨자마자 그냥 갈아입고 가거든요. 아침에 가면 가기 싫은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암만 루틴이 됐다 하지만 가기 싫은 날 있잖아요. 근데 가면 동기부여가 되는 몇 분이 계세요. 자, 여러분들도 이 장소에 오시면 동기부여가 되는 몇 분이 계셔야 돼요. 제가 그 헬스장을 간지 지금 한 1년 정도 되는데 눈에 띄게 변한 두 분이 딱 있고요. 그분은 한 30대? 젊어요. 아기 엄마 출산을 해서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몸집이 좀 상당해요. 그냥 통통하다가 아니라 상당하다 이 느낌. 이런 느낌 두 분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그래서 저는 친구인 줄 알았더니 친구는 아니야. 또 말도 안 하는데 두 분 다 상당한데 거의 비슷한 시간에 오시고 근데 두 분이 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놀랄 정도로 빠졌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70대 같아요. 근데 뒷모습은 아가씨 저리 가라요. 근데 엄청 열심히 해.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어요. 네 분이네요, 총. 한 분은 그분도 몸이 싹 달라지는 게 제가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근데 제가 모르는 사람과 말을 잘할까요? 잘하겠죠. 잘하겠죠. 제가 모르는 사람 "어머 언니." 뭐 이러고 잘 가겠죠. 그걸 되게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목표가 헬스장에서 꼭 한 사람과 말한다. 이게 제 목표예요. 그냥 맨날 혼자 뭐 운동하고 이러고 나오거든요. 그냥 관찰만 열심히 해요. 저 아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쓰네. 어머 저분 주인네 지금 관찰만 하고요. 맨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아메 사업을 하고 여기서 소비자도 못 만드냐. 우리 파트너는 약국에서도 약 사러 갔다가 소비자 만들고 하던데 진짜 저는 너무 그래서 제가 지난달부터 하루에 한 번씩 모르는 사람한테 말 시킨다. 근데 이제 몸이 많이 변하신 분, 이분 말고 한 분이 계신데 이 스탠밀 있죠. 그 천국의 계단이라고. 제가 딱 2시 20분 타고 내리는데 너무 오래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내서 말을 걸까 말까. 그분 되게 오래 타시더라고요. 얼마나 타세요? 그랬더니 1시간이요. 어머 어떻게 1시간이나 타세요? 대단하세요. 이렇게. 그게 오늘 그날 끝. 그날 끝. 그래서 이제는 그분을 헬스장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덕분에 저도 그 옆에 있으면 제가 그분이 옆에서 타면 저도 꽤 오래 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들게 막 10분, 15분 타는데 옆에 사람들 계속 체인지 되잖아요. 내려가고 또 누가 왔다가 한 5분 타고 내려. 그러면 저도요. 나도 그만 탈까? 이게 계속 있어요. 근데 옆에서 그분이 딱 있으면 어머 럭키다 완전 오늘. 이분이 옆에서 계속 오래 타면 저도 같이.
그게 환경이에요. 그게 미팅장이에요. 어? 나 오늘 되게 일찍 가려고 그랬는데 저분 더 일찍 오셨네? 어머, 저분 내가 읽고 싶은 책 읽고 계시네? 그게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미팅장이고 환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국에 여러 군데를 미팅장을 가지만 사실 지역마다 또 그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은 누가 만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만들어요. 저는 이제 분당에 있기도 하고 분당 뭐 강서 이제 다 가니까 하면 그래 그게 좋아요. 저희 파트너 한 분은 다이아몬드가 아니신데 어디서 오면 항상 그분이 저희 파트너가 커피를 사드리는 거예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희 파트너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자, 그거하고는 PB하고는 상관없죠. 근데 뭐예요? 주인의식인 거예요. 이 미팅장을 그 환경을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기 시작하면요. 이게 생긴다고요. 근데 와도 이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밋밋한 왔다가 쓸고 가는 그 미팅장이면 에너지 교류가 없어요. 근데 왔는데 저 가면 어김없이 그분들이 제가 가는 타임에 계속 오기 때문에 서로 막 그 네 분이 저한테 계속적인 동기부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계속 하루에 한 명씩 꼭 입 열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사람이 한 4명 정도가 됐어요. 저는 용기 낸 거예요. 저라고 막 모르는 사람 "어머 아메이 치약 좋아요. 써 보세요." 막 이러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안녕하세요." 이런다고요.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자 그리고 팀 비즈니스 아까 제가 얘기한 팀웍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뭐 하루 다 빼서 왔다가 가는 저희 파트너 하나도 없거든요. 섭섭한 있으면 좋겠죠? 그럼 막 신나게 오겠죠? 근데 자 그게 팀웍이라는 왔다 가면서 뭔가 저도 받아가면요. 그게 드림월드의 팀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와도 뭐가 없으면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드냐?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OM 오픈 미팅이에요. 사업 설명. 자 사업 설명을 여러분들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자 내가 내 네트워크를 짜려면 뭔가 이 플랜을 내가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배우기 위해서 OM을 가기도 하고요. 그분과 내가 전달했던 걸 또다시 상기시키고 또 다른 분들의 사업 설명을 같이 듣기 위해서 같이 OM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소가 CLC. 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매달 어떠한 분들이 성장을 하는지 드림나잇을 하고요. OSR 우리 분기별로 하죠. 지난번에 우리 게스트 최한욱 리더님 너무 전 좋았거든요. 너무 좋았거든요 하는데 못 오신 분들은 궁금하잖아요. 자 그러면 또 다음번에 할 때 가 보시고 또 최한욱 리더님 음원을 스폰서님한테 얘기해서 그럼 저도 들어볼게요. 20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셨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본인은 다이아몬드가 됐지만 본인 파트너들이 먼저 다이아몬드 되신 분들이 많고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런 드림라이트 스토리를 들을 수 있고요. OSR 그다음에 홈미팅 가장 중요해요. 내 스폰서님과 함께 제품 공부 그다음에 내가 일주일 동안 있었던 탱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요. 다른 분들의 이것도 볼 수 있는 곳이 홈미팅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온라인 미팅도 있죠. 이런 온라인 미팅들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화는 불편해요. 제가 헬스장에서 제가 왜 그러냐면 이제 스태미를 하다가 아니 내가 여기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데 내가 여기서 소비자 하나도 못 만들면 난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내가 바본 거지. 그럼 만들어 봐야겠다. 입 열어보자. 누구한테만 걸어볼까? 제가 또 나름 이 장형 기질도 있거든요. 근데 왜 그거 있어요? 이렇게 같이 이제 샤워하고 좀 남한테 좀 배려 없는 분들 좀 제가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막 샤워하고 하면서 제가 막 거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왜 물 딱 눌러야 꺼지는데 안 끄고 막 나간다거나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변화란 불편해요. 저 또한 지금도 편하진 않아. 그렇지만 불편한 자리를 찾아야 돼요. 편한 자리는 성장이 없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내가 너무 편한 만남만 하고 있나? 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팅장을 여러분들이 즐기시면 됩니다. 저것들도 제가 다 버린 거예요. 저의 강의록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강의하려면 이제 적어오잖아요. 이제는 다 입력이 돼서 이렇게 적어와도 안 봐도 해요. 근데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땐 저렇게 적고 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때는 PPT도 없을 때고. 그래서 저걸요.
너무 기록 같아서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저렇게 찍어 놓고 버렸어요. 왜? 비우고 새로 채우려고. 자, 5번째 제품애용이에요. 저 손은 누구의 손이냐? 저희 남편 김찬부 이듬의 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많이 한꺼번에 못 먹어요. 한 3번에 걸쳐서 나눠 먹어요. 누구 따라 하다가 제가 오메가3 저 큰 거를 하다가 옥 해가지고 미팅장에서 먹다 옥 해가지고 나가지고 정말 걸려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비자가 아니면 아메이사 오래 하셨는데 뭐 이만큼씩 못 먹는다면 욕하지 마세요. 목구멍이 작은 사람도 있어요. 있더라고 저도. 제 잘못인 줄 알았는데 타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근데 김찬부 이사님은 저걸요 요만큼의 물로 먹어요. 진기명기라 그랬어요. 정말 잘 드셔요. 잘 챙겨 드세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보름 정도 장기 여행을 갈 때 저거는 제가 저 런던에서 찍은 건데 숙소에서 틴지팩하고 저런 걸 다 챙겨가요. 우먼지팩. 근데 통으로 가져가는 거가 있어요. 오메가3하고 아세로라신은 그냥 통으로 가져가요. 저거 덕분에 마지막 때쯤에 제가 감기에 걸리고 저희 아들이 감기 걸 뻔했는데 먼저 저희 아들이 감기 기운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은 감기 기운이 있을 때 하는 게 있어요. 오메가3하고 아세로라신을요 계속 먹어서 화장실에 몇 번을 가면 낫는다는 걸 알아서 자기는 하루 동안에 그렇게 하고 나았더라고. 근데 그게 저한테 온 거예요. 근데 걔가 저걸 거의 다 먹어가지고 먹을 게 거의 바닥난 상태. 그래도 이틀 후면 제가 다시 들어올 때라 가지고 크게. 근데 제가 2가지는 꼭 통째로 가져갑니다. 자, 저거는 이제 크루즈 갈 때였는 것 같아요. 비행기 안에서 오랫동안 있으니까 소화 안 되니까 제가 효소하고 유산균. 그리고 저것들. 저의 디톡스였나? 제가 이름을 디톡스였나 보다. 저의 나름대로의 프로틴하고요. 저 시네트롤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저 시네트롤 너무 좋아하거든요. 시네트롤하고요. 저 파이버 파우더를요. 우리 맥주 생각나는 시간대가 있죠. 막 9시, 10시. 야식 생각나는 때 시원한 물에 저거 타서 드셔보세요. 입맛이 싹 가시면서 시원하면서 그날은 야식을 패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제가 이번에 많이 먹을 걸 알기 때문에 저것도 챙겨갔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지중해에서 저렇게 굿모닝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침마다 너무 좋았었어요. 아침마다 저렇게 프로틴을 먹는 거.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웰니스랩. 대단하지 않나요? 대박이죠. 제 나이가 32인데 39이 아니고요. 저기 보면 건강한 삶은 나의 건강 상태를 아는 거에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이 웰니스랩이 나오기 전부터 제가 그렇게 인바디를 쟀다 그랬잖아요. 운동도 안 하면서 그렇게 인바디를 재다가 지금 웰니스랩이 나오고 딱 하니까 제가 39살 저속노화 0.7배속. 훌륭하죠. 39살. 한 15년 정도는 젊은 것 같아요. 대박이에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지금 소비자 관리가 되는 거예요. 저걸 하고 이제 저희 파트너들이 운동 안 하는 파트너도 그래도 1.1배속, 2배속이 나왔을 때가 정말 리더님 운동 안 하는 거 너무 잘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줌에서 미팅하다가 제가 이제 0.7배속 나왔다니까 그럼 우리 신체 나이로 얘기할까요? 하면서 현성아 이러더라고요. 이 채팅에. 그래서 내가 저보다 어린 파트너인데 네 언니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이제 카톡 푸사를 해놨어요. 왜? 제가 만날 소비자들한테 이제 그건 뭐야? 이럴라고. 그랬더니 자 소비자 관리는요 저렇게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저거 죄송해 너 제 친구한테 한다고 근데 너한테 이거 하는 거 알려줄게. 너 건강검진 언제 받았니? 인바디 잰 적 있니? 근데 인바디가 최소 570은 돼야 된다. 보건소에서 한 거 막 270, 막 센터에 있는 370 갖고는 안 돼. 그럼 재본 적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데리고 와야죠. 너무너무너무 잘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인바디를 재기 위해서 이 AP로 데리고 올 수는 너무 좋은. 그래서 인바디를 재러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쫙 설명해 줬어요 제가. 뭐도 나오고 신체도. 근데 다들 관심 있는 건 뭐다? 나의 신체의 노화 속도가 제일 궁금해 하더라고요. 만성 질환 지수 이런 거 안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쫙 설명해 주고 이거 검사하는데 얼마일 것 같아? 얼마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100만 원. 100만 원 나왔습니다. 자, 얼마일까요? 저거. 그렇죠. 근데 기억은 안 나는 거죠. 자, 얼마일까요? 저거 하는데. 10만 원 안 짜. 그럼 두 번째 줄. 얼마일까요? 알고 있죠. 그래도 두 번째 줄보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쫙 설명해주고. 그럼 대부분 10만 원 안 짜? 뭐 한 7, 8만 원? 100만 원 최고예요. 4,900원. 이 커피 값이야. 내가 지금 바로 양도해 줄 테니까 이거 해. 해서 그 자리에서 하거든요. 저를 능가한 제 친구를 만났어요. 엊그저께. 그 친구 나이, 신체 나이 30살. 대박이죠. 체지방이 8%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운동선수다. 근데 운동을 그렇게 하지 않아. 걔는 조금 체질적으로 근육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웰니스 랩으로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난 지금 고속노화 나왔는데 난 1.4배속인데 말할 수가 없다. 아니,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 자, 오히려 좋아요. 왜 좋아요? 자, 제가 바디키가, 저는 사실 바디키가 그렇게 잘 나가지는 않거든요. 너 원래 살 안 쪘잖아. 그들이 나의 살찜을 모르는 거지. 제가 왜 살찐 게 없겠어요. 근데 내가 이랬는데 나 6개월 관리하고 이렇게 됐다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고속노화 나오신 분들 박수 치시면 돼요. 6개월 후에 나 관리하고 이렇게 됐다라는 걸 나의 스토리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경험 공유하는 걸 우리 소비자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웰니스 랩으로요. 지금 한 명 한 명 너무 근데 상당한 좀 이렇게 우리 1대1로 진짜 제가 진정한 소비자 관리야 이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AP도 데리고 오고요. 건강에 대한 얘기 쫙 해야 되고요. 제 이것도 얘기해야 되고요. 딱 1시간 정도 풀로 딱 진짜 15명에서 25명의 애용 소비자 관리가 이거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지금 경험 공유가 있죠. 뭐예요? 더마 아키텍트. 다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죠? 아직도 못 받으신 분들이 이제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나올 때까지 이제 제 걸로 이제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안 바뀌게. 제가 요즘에 이렇게, 저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도 팩을 하고 왔거든요. 이렇게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한 적이 없어요. 왜? 제가 안 좋아지면, 3개월, 지금 한 사람 1월 말에 봤거든요. 근데 요번 달에도 보고 12월 달에도 1월 했는데 얘가 나아지는 게 없어. 너 좀 더 처진 것 같아. 이러면 취소할까봐 제가 밤낮으로 요즘에 앞만 피곤해도요 꼭 하고요. 처음에 막 2바퀴 3바퀴 돌리다가 아니다 이제 본사에서 하라는 대로 하자고 그냥 딱 50샷만 하고요. 그래요. 그게 경험 공유고요. 정보와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마 아키텍트로 또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자 SOP 스마트 오더. 자 더마소닉을 한 사람한테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이 비타민C를 썼어요. 야,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쓴 사람은 없는 게 이거다 하면서 이제 해가지고 우리 비타민C를 쓰잖아요. 그거를 이제 SOP로 싸게 살 수 있는 정기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로 해서 본인이 뭐예요? 캐시백, 현금 캐시백은 아니더라도 에이클릭 머니로 받을 수 있는 걸 해주는 거죠. 저거는 지금 본사 저 강의 들을 때 내 손에 오기 전에 그날 그 본사 직원분이 갖고 온 걸 제가 이제 찍었던 거예요. 출시되기 전이에요. 자, 그리고 저렇게 이제 다니면서 제가 막 찍어줘요. 맨 저기 거울 이렇게 들고 있는 분은요, 본인이 다른 걸 쓰고 있대요. LG 거를. 근데 이제 제 파트너가 누구라도 체험식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자기는 쓰고 있으니까 딱 선수처럼 한쪽만 하더라고요. 선수 아니고 그냥 양쪽 다 하려거든요. 딱 해보더니, 어머, 이거 효과 있네요. 저기 봐도요, 이쪽이 훨씬 올라가 붙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딱 가리고, 사진 찍어도 돼요? 이렇게 하면서 딱 가른 거예요. 진짜. 그리고 저 밑에 보시면 보이세요? 여기는 제가 북모임으로 알게 된 언니예요. 그다지 친하지 않아. 근데 이 언니가 목주름 때문에 300을 썼다는 얘기를 북모임 때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친하지 않은데 더마 아키텍트를 제가 쓰고 바로 다다음 날 또 용기 내서 언니 왜냐면 북모임에만 만났는데 따로 만나자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죠. 왜 제가 암해하는 걸 아니까. 언니 해서 이렇게 만나자고. 자기야 이거 완전 마법이고 해서 근데 목 피부가 촉촉하다. 아까는 젤 때문에 촉촉한 줄 알았대요. 근데 쫙쫙 당긴 느낌이 된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샀어요. 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이 사람 때문에. 오랜만에 친구 만났는데 좋아졌더래요.
그래서 뭐 하니까 디바이스 쓰는데 혹시 아메 거냐니까 아메 거를. 그래서 이분이 확신을 갖고 주문하신 거예요. 여기도 제 친구. 이 친구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 친구는 사실 제가 프로모션으로 샀는데 제가 저희 소비자가 너무 급하게 모셔서 내가 친구야 미안하다. 너가 양보해라 해서 프로모션으로 산 거를 소비자 주고 얘는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랑 제품 좀 오게 해라 이러고 맨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 딸도 너무 좋다고 막 나온 것들. 이게 이제 소비자 관리. 그래서 요즘에 너무 재밌게 소비자를 만나는데 뭔가 해줄 정보가 없고 얘기가 없는 게 별로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해줄 얘기들이 옵티미스트까지 나오면서 막 해줄 정보들이 너무 많죠. 그렇게 만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만나는데 제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는 사업 설명, 플랜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쇼도 플랜. 그다음에 쇼도 피플. 자, 여기서 사업 설명을 안 들으신 분은 안 계시죠? 저는 사업 설명을 안 들었다면 저는 홈미팅도 가지 않았을 거고 이런 미팅장도 가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만약에 요즘 왜 부담스럽지 않게 하려고 일로 가도 더 빛인데요. 부담스럽게 않게 하려고 막 사업하자 얘기 안 하고 막 제품만 그냥 조금씩 얘기하는 게 편해. 난 그래서 언니가 좋아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왜 이 사업을 하고 있지를 보면 사업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사업 설명을 해주고 그 사람이 이 플랜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플랜을 꼭 이해해 줘야 돼요. 그중에서 뭐냐? 수익 구조. 수익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면 얘가 이 사람이 좋으니까 날 이렇게 자꾸 오게 하겠지? 이 사람이 좋으니까 나한테 뭐 이렇게 선물도 주고 막 케이크도 구워다 주는 거겠지? 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 그게 싫어서 사업 설명을 했던 거예요. 내가 사는 가격이나 당신이 사는 가격 똑같습니다. 내가 1대1 서비스를 해주는 거라는 걸 알려주려고 사업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쇼도 플랜, 수익 구조를 꼭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쇼도 피플, 내가 바뀌는 거. 내가 바뀌는 거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그 사람들 보면서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바뀌면서 그들이 속으로 티는 안 내요. 티는 안 내거든요. 그래서 티를 안 내는 기간 동안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티가 안 난다고 해서 아유 나도 모르겠다고 던져버리면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네가 뭐 이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뭐 한다고 그럼 잘 됐다. 그럼 좀 짐 좀 덜겠네. 그럼 너도 벌고 나도 벌고 좀 낫겠다 했는데 아유 나 그냥 안 하려고 힘들어 그냥. 그럼 어때요 마음이? 저희 신랑이 또 수서역까지 데려다 줬거든요. 전 사실 전철역에서 데려다 뭐 데려다 줄 거라서 그래서 제가 그래요. 좋겠죠. 부부가 같이 이렇게 하면. 그쵸? 부부 아니시죠? 부부세요? 아니시죠? 부부가 같이 하면 좋겠죠? 그쵸? 정말 부부가 전 같이 하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남성 리더님들도 계신데 그쵸? 너무 그쵸? 그쵸? 꽤 오랜 시간 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처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근데 그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쵸? 너무 간절해지는 거야, 이게. 왜일까요? 제가 아들만 둘이라서. 제가 옛날에는요, 젊을 때는 그냥 아이들이 Y였는데 이제는요, 그 아들만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오랜 시간 제가 좋은 시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래서 쇼더 피플이 필요해요. 내가 좋은 모습으로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쉐어더 플랜. 플랜을 나누는 거고요. 쉐어더 프로덕트. 제품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도 해주고 여기 와서 보기도 하고 제품 데모도 보여주고 그리고 꿈을 나누는 거예요. 어떤 꿈이 있을까요? 어떤 꿈이 있으세요? 가족들이랑 건강하게 잘 사는 거. 그쵸? 전 요즘에 지금 말씀하신 가족들이랑 지금처럼 잘 사는 거. 그 평범함이 어쩌면 평범일 수 있는데 그 평범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엄청난 거라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30대 초반이었는데 그 젊은 나이, 젊은 것도 아니죠. 어린 나이에 제가 정말 제 자신한테 기특해. 어떻게 너 그때 그렇게 너무 기특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도 당당한 거고요. 제가 여행 가고 싶을 때 당당하게 제가 딱 아무 데나 떠날 수 있는 것도 눈치 안 봐요. 가고 싶으면 가는 거죠. 우리 아들 데리고. 왜? 아들이랑 갈 수 있는 여행은 얼마 안 남았겠더라고요. 아들들 다 장가 보내고 나면 남는 건 저희 신랑이랑 저런데 그때 가면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저희 아들이 남의 남편이 되지 않은 그 직전까지 제가 부여잡고 같이 여행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니까 또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휴가 내는 게. 저는 아들한테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엄마랑 여기 왔었지. 엄마랑 프라 여기서 먹었었지. 엄마랑 그때 런던에서 너무 좋았지. 걔도 갈 거 아니에요. 자기 애인이랑 가든지 와이프랑 가든지 자식이랑 가든지. 경제적인 것도 물려주고 싶어요. 왜? 저희 소중한 아들이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일만 하다가 나이 60 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요. 저 경제적인 서포트 해주는 게 제 지금의 꿈이에요. 장가 갈 때 하나씩 해주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런 것도 해주고 싶지만 제가 하늘나라 가고 났을 때 얘 마음속에 엄마에 대한 거가 남아있는 거. 그게 제 꿈이거든요. 그 꿈을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어느 아들이 20대 아들이 엄마랑 제가 요번에도 근데 저희 애들은요 그걸 알아요. 엄마가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요. 그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도 저희 제주 파트너 상을 당해서 가야겠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못 돌아오겠는 거예요. 그럼 가는 김에 하루 자고 와야 되면 달고 가야겠다. 그럼 누구 달고 와요? 우리 아들 하나 우리 엄마. 이렇게 갔는데 이제 하루 놀다가 맛있는 거 먹고 오니까 너무 또 좋은 거죠. 저희 엄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딱 오는데 저희 엄마가 아이고 막 민성이 너무 고맙다는 거죠. 고맙지 뭐. 근데 생각해보니까 맨날 제가 만약에 20대야. 시간이 나서 엄마랑 할머니랑 내가 제주도 여행 간다고? 저 안 갈 것 같아. 근데 엄마가 그걸 소중히 한다는 걸 아니까 얘도 그걸 하더라고요. 전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게 제 꿈이에요. 그 꿈을 나누는 거예요. 왜? 제가 만나는 그들도 나 딸한테 내 아들한테 그런 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남편의 짐을 덜어주고 싶은 꿈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좀 더 성장하고 싶은 꿈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잘하는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자꾸 하세요. 많이 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했는데 거절을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말은 그건데 아니잖아. 근데 기분이 나쁜 게 맞아. 근데 기분이 좋아. 일반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기분이 거절을 받아서 기분이 나쁜데 왠지 좋아? 이거는 암해한 사람들만 아는 거거든요. 많이 해보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내 Y 현실 점검. 현실 점검은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지금 제 주변에 또래 제 친구들의 남편들이 거의 이제 나오는 시기가 돼버린 거예요.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꿈에 대한 거 정보 전달. 수익 구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수익 구조는 꼭 쓰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의 열정을 보여주는 사업 설명. 자, 이 신동엽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연애를 여러분들 사업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짧아요. 20대 초반이잖아. 네. 나는 내 후배들한테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연애를 많이 하라고 얘기해요. 진짜. 상처도 받고 배신감도 느끼고 내가 또 상처도 줬다가 네. 나중에 후회도 하고 막 미안함도 갖고 되게 다양한 감정을 20대 초중반 그래야지 뭐 20대 후반이나 30대 가서 사람도 제대로 보고. 우리 사업 초반에 물론 연애도 많이 해봐야 되는 건 맞는데 사업 초반에 사업 설명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잘하는 사람이 되고요. 자꾸 하다 보면 뭐냐면 내 Y가 명확해져요. 초반에 내가 많이 하다 보면 상대방은 못 알아들어도 나한테 확신이 생겨요. 근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사업 설명 수가 작으면 그냥 미지근한 상태로 오래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반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정해지면 사업 설명을 짧고 많이 하시는 게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 설명 하시고 나면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시스템에 오시는 플래티늄 이상 스폰서님과 시스템에 안 오시는 분과 상담을 하게 되면 그게 제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도 살짝 15도 바뀌는 게 아주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에 함께 플러그된 PT 이상 리더님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상담. 쉽지 않죠. 그래서 월초나 월말이나 꼭 목표가 있을 때 마감했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제품을 쓰고 있대요. 제품을 썼었는데 지금 회원번호가 없어졌다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사소한 것들을 수시로 물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그 상담을 하시면 돼요. 9번째, 신뢰 쌓기. 자, 신뢰란 어떤 걸까요?
저 신뢰의 속도라는 책은 배고 자기 딱 좋은 두께거든요. 되게 두꺼워요. 근데 이제 신뢰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쉽게 많이도 들었고 흔한 단어고. 근데 과연 만약에 배우자를 신뢰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때요? 네. 자, 배우자에 대한 신뢰, 내 사업 파트너에 대한 신뢰,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내 친구나 지인에 대한 부분. 자, 그 신뢰라는 거는 가장 저 책에서 얘기하는 저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공식은 자기 중심성을 낮출수록은 좋고요. 저 위에 건 높을수록 좋아요. 능력도 높으면 좋고요. 일관성 높으면 좋고요. 친밀감 높으면 좋아요. 저게 높은데 자기 중심성도 높으면 나누게 할 게 없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근데 저는 저 네 가지 조건들, 저 네 가지 조건들을 보면서 저는 어떤 게 가장 기본이 될까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 일관성이라고 생각해요. 일관성이 가장 큰 베이스를 차지해야 능력은 조금 친밀감, 왜냐면 우리가 성향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막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신뢰가 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 신뢰감은 뭐 친밀감은 꼭 그런 표현은 아니겠지만 일관성을 갖는 거. 그게 저 신뢰의 가장 기본이 된다. 그래서 저는 살면서 사업 파트너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우리가 뭐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자기 중심성을 낮춰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일관성, 예측 가능하다. 내 스폰서님이 나를 볼 때 예측 가능하다. 이 파트너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미팅에 못 오면 정말 큰일인 거예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그건 믿어요, 제가. 근데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거든요. 그건 문제가 뭐냐?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자, 그래서 저 신뢰의 속도라는 책을 좀 한번 조금씩이라도 길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처음 사업하시면서 되게 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팀워크를 만드는 또 하나의 지금 이제 핸드폰 안에 모든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장이 없어도 이체할 수 있고 통장이 없어도 하고 다 할 수 있죠.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핸드폰 하나면. 그래서 이 핸드폰 안에서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미팅장에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안에 우리 여러분들 스폰서님과 아니면 팀이 있는 카톡방이 있을 수도 있고 밴드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서 우리가 이런 장소에서의 자세도 있지만 그 온라인 장소에서도 자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저 어느 분은 앞뒤 없이 그냥 딱 무슨 얘기만 하면 그거를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소비자하고 뭔가 연결되는데도 뭔가 원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에 뭔가 글을 쓸 때도 뭔가 이렇게 앞뒤가 나오게 얘기하는 거. 네 말고. 오늘 못 가요 말고 이러이러해서 오늘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뭐 뭐예요? 이미 결정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결정하고 통보해버리게 되면 그거는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화의 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하는 거, 그 다음에 온라인 이런 오프라인 미팅도 있지만 온라인 미팅에서 많은 것들을 또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웬만하면 아주 그런 상황이 아니면 카메라를 켜고 그쵸? 집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줌에서 모일 때 소통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 확고한 루틴이 있냐 없냐가 결국 성공과 실패를 이 10가지를 리더님들이 진짜 나의 루틴으로 만들 수 있는지 사업 설명하니까 너무 뭔가 답답한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답답하지? 내가 누군가한테 사업 설명을 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루틴이 있으면요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웰리스 랩도요. 그래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자 루틴은 습관화된 시스템을 의미한다. 그거는 어떠한 전략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일관성 있는 어떤 루틴을 가진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 제인스 당을 한 번 더 만나고 끝내겠습니다. I don't love every day
of my job. I don't think every day brings me joy, nor does joy have to be the definition of a good day. And every day I'm not happy. Every year I'm not happy about the company. But I love the company every single second. And so I think that what people misunderstand is somehow the best jobs are the one that brings you happiness all the time. I don't think that that's right. You have to suffer. You have to struggle. You have to endeavor. You have to do those hard things and work through it in order to really appreciate what you've done. And there are no such thing that are great that was easy to do. And so by definition, I would say, therefore, I wish upon you greatness, which by my way of saying it, I wish upon you plenty of pain and suffering.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쉬우면서 가치 있는 건 없다. 근데 우리 이 10가지가 그렇게 못할 일들은 아니잖아요. 그쵸? 들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하기 힘든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부닥치는 것들도 있을 건데 그것도 즐겨보시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라면 그 고통 또한 멋지게 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